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디자이어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바뀐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르노 삼성 뉴 QM6, 더 뉴 QM6에서 더가 빠진 뉴 QM6를 시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경 사양은 없지만 이제 외관의 스타일이나 이런 실내 일부 사양들이 좀 변경이 돼서 변경된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외관부터 살펴보죠. 자, 외관에서 변경된 부분, 눈에 바로 들어오는 부분은 역시 이 프런트 그릴입니다. 자, 르노 삼성 잠수에서 더 뉴 QM6, 작년에 더 뉴 QM6를 내놓을 당시에 기존의 QM6에 대한 고객들의 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디테일을 좀 더 살리는 정도로 디자인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경쟁사들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디자인이 굉장히 풀체인지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고객들도 이제 르노 삼성의 르노 그룹 전체의 이제 패밀리 룩이죠. 이 패밀리 룩이 어느 정도 정립화되면서 약간 질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차 디자인 변경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새롭게 적용한 그릴과 헤드램프는 수출형인 르노 꼴레오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QM6 전용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기존에 이 가로 수평형 타입으로 들어가던 그릴 디테일이 이제 메쉬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밑에는 QM6 각인과 함께 위쪽으로 이 수평이 아닌 약간 이렇게 엠블럼 주변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서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퀀터밍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이 태풍 엠블럼에 어울리는 약간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육각형 메쉬 패턴 같은 경우도 이 태풍 엠블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이 크롬 라인은 헤드램프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헤드램프는 이제 MFR 타입, 반사식 타입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이 측면에 C쉐이프, 주간 주행 등 똑같이 들어가고, LED 헤드램프는 기본형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 대신 이제 프로젝션 타입에서 반사식으로 모두 전부 다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프로젝션 LED 램프와 비교해도 사실 밝기나 이런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꽤 밝은 편이라 운전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SM6에 적용되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까지 들어가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 사항으로라도 추가가 되었다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단 범퍼는 디자인이 동일한데 이제 안개등이 삭제가 되었고요. 측면은 뭐 휠이라던가 다른 디자인이 동일한데, 자, 요 색상 QM6에는 신규로 들어간 색상입니다. 자, SM6, 더 뉴 SM6에 적용했던 하이랜드 실버 컬러인데요. 자, 이제 기존 더 뉴 QM6에는 실버가 없고 이제 그레이 컬러가 있었고, 완전 초기형 QM6에 실버 컬러가 있었는데 다시 실버 컬러를 부활시켰고, 이 새로운 톤의 이런 컬러를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요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르노 삼성 측에서도 이번 QM6 색상에서 이 하이랜드 실버가 제일 잘 어울리고 가장 밀고 싶은 색상이라고 전해졌고요. 자, 그리고 후면에서는 테일램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디자인이 다 동일한데 이 테일램프가 신규 그래픽의 LED 테일램프로 변경이 되었고요. 크롬 라인이 들어가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은 SM6, 더 뉴 SM6의 램프와 거의 동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턴 시그널 지금 상태에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턴 시그널도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된 느낌을 주고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더 뉴 SM6와는 다르게 전면까지는, 앞에 있는 헤드램프까지는 이 턴 시그널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자, 트렁크 공간은 뭐 기존 QM6와 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하단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LP 모델 같은 경우는 바닥이 조금 더 높게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큰 차이 없이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더 뉴 QM6부터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레버가 들어가서 리클라이닝과 폴딩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자, 테일게이트는 뭐 당연하지만 파워게이트 이렇게 전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뭐 뒷자리 공간도 동일한데요. 워낙에 지금 QM6 자체도 이제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패밀리 SUV를 쓰기에 모자람이 없는 넓은 공간을 보여줬었죠. 자, 대신 이제 기존 더 뉴 QM6와 달라진 점이냐면은 이 브라운 컬러 시트가 기존 시에나 브라운 약간 레드톤의 어두운 시트에서 이제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이 모던 브라운 시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역시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그리고 실내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한번 신선하게 바꿔주는 그런 목적에서 새로운 컬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내에 이렇게 가니쉬도 이렇게 핀 스트래프가 적용된 까만색 우드로 변경을 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뉴 QM6의 실내로 들어왔고요. 잠깐 시동을 걸어주도록 하고요. 자, 사실 이제 외관의 디자인이 그래도 적잖이 바뀐 것에 비해서 실내의 구성은 기존 QM6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나 이 전면 1열에 시트 컬러가 모던 브라운 컬러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도 가니쉬가 이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블랙 우드 그레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RE 시그니처 트림에는 1열 측면 도어 부분과 센터 콘솔 하단 부분에 적용이 되고, 이제 프리미어리 트림 같은 경우는 2열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뉴 QM6에는 과연 더 뉴 SM6와 다른 르노 모델에 적용했던 9.3인치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매빙 클러스터가 들어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QM6에는, 뉴 QM6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과 기존 이 중앙에 7인치 HD 클러스가 들어간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1차 그 페이스리프트 때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서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런칭했을 때 여쭤보니까 이제 SM6를 비롯한 다른 르노 모델과 다르게 이 QM6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 로그라던가 이 닛산 SUV들과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전장기 부품이라던가 하네스, 전선을 비롯한 부분이 구성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S링크와 계기판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대신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은 다음 QM6에서 변경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전 더 뉴 QM6 때 에어컨 사용을 좀 불편한 부분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하단에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리 버튼, 이 오토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온오프 기능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뭐 편의 사용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해서 지금 제가 케이블 빼놨는데 끼우면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USB 충전 포트, 그리고 12V 파워를 있고, 변속기는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CVT 미션,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엔진은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이제 2.0 GDI 모델로서 143마력의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거 위치 여기로는 변경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기어 노브 뒤쪽에 똑같이 스피드 리미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신 기존의 디젤 모델에 들어갔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솔린 모델에도 확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차간거리 조정 버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SM6에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함께 뭐 다른 안전사양이 좀 더 보강이 되는데, 그래도 QM6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대신 이제 다른 단가 상승 요인 부분들을 좀 억제를 시키고 기존의 수준을 유지해서 가성비를 유지하는 선으로 중점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안전사양으로는 뭐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차간거리 경고, 긴급제동 보조, 사각지대 경보, 오토매틱 하이딩,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자까지 인식하게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능동형보다는 이렇게 보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다음 풀 체인지 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차의 이제 중형 SUV로서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뉴 QM6의 다른 변화로 이제 이 룸미러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 사양으로 베젤리스 타입의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간 이 룸미러가 들어가서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일반형 하이패스 룸미러가 적용이 됐고요. 5만원을 추가하면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베젤리스 타입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가 이제 심카드 형식으로 장착이 가능해서 이제 별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파노라마 선루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SUV라면은 이 정도 사이즈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역시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음악 들을 때 소리만큼은 꽤 준수한, 듣기 좋은 사운드를 전해 줍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보면은 기존 QM6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뉴 QM6 자체도 가격적인 면과 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이라던가 준수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르네상성 뉴 QM6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뉴 QM6 소개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이제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 더 뉴 QM6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선 시승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차후에 혹시나 이제 프리메르 모델이나 LP 프리미에르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신차가 그게 제공이 된다면은 그때 또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